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주말 탑30 시간입니다. 주간 탑30 정렬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네요. 지금 원래 중심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있고, 지난 주간 바짝 올라온 전기전자 쪽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이 비중이 딱 올라왔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도체 라인들의 강세가 보이는 후반부였습니다. 지수도 250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이나 반도체주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의 효과를 띠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만약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시장의 지금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 국내에서는 뭐가 있을까? 해외에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땐 국내에서는 뭐 크게 비중 있는 식의 뉴스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쵸? 이게 된다 했을 때랑 시장의 반응도랑 플러스로 접합했을 때 상승이 일어나고, 시장의 반응도는 플러스인데 이쪽에서 안 된다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론은 곱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가는 건데요. 지난주까지는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이렇게 업종의 순환이 좀 일어나는 한 주였고, 이제 이번 주 22일부터 26일까지 이제 국내외 소식에 따라서 에너지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지수단도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과연 이 반도체 업종,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만 증시나 이런 데들 보면은 반도체 라인들이 잘 이쁘게 튕겨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제 된다 안 된다 이 소식이랑, 뭐 되는데 딜레이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주말까지 강력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보이는가, 이거 두 가지 한번 월요일부터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것도 좀 볼까요? 자, 주간 상승률 1위는 소룩스인데요. 185%. 완전 개별 소식이죠.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소룩스를 인수했다. 그래서 우회 상장의 움직임을 띠고 있다. 이런 재료입니다. 그 소식이 나온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상승, 상상, 풀리고 다시 한번 상. 이거는 전체적인 소식이라기보다 완전한 개별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래 반도체도 주간 상승률 38%인데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규 상장주 플러스 주도 업종 로직을 가져와서 신규 상장주 뭐 반도체, 신규 상장주 자동차 부품, 뭐 신규 상장주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식으로 매매를 띄었던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주가 상승분은 쭉 빠졌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래 반도체가 금요일 날 상한가 가는 이런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업종의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3.3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이점은 시가가 2.42%, 고가가 3.32%, 종가가 3.32%. 결론은 고가가 종가다라는 결론이 나죠. 금요일은 삼성전자를 끄트머리까지 계속 매수하면서 끌어올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SK하이닉스 3.95%, 고가 4.59, 종가 3.95. 그쵸? 이쪽도 강세 현상을 같이 띄는 날이었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에서 원래 장비단의 대장 역할을 하던 한미반도체 21.55%,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밀어 올려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SC. 자, 원래 성장하는 종목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에너지를 이 정도 에너지로 잘 녹여냈고, 바로
상한가, 역사적 신고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이게 지난주 후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단연코 눈에 좀 많이 띄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반도체 관련주이긴 한데 얘의 특징은 시총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반도체가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총 400억 밖에 안 되겠다? 그냥 마케팅 들어가면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 조그만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윈팩, AD칩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눈에 띄네요. 한양디지텍. 금요일 날의 상승분을 빼더라도 그 전부터 강세를 띄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럼 무슨 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죠. 반도체 업종이고 여기 보면은 메모리 모듈 제조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메모리 모듈은 지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어요. DDR4에서 DDR5로. 그렇죠? 처음에는 비싸요. 그래서 이런 비싼 것들이 먼저 필요한 서버에 먼저 집중이 돼서 팔려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PC 시장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쭉쭉쭉 퍼지는 거죠. 그런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DDR3에서 4가 들어갔을 때, DDR4에서 5가 들어갔을 때를 이렇게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메모리 모듈 제조하는 회사 같은 데는 먹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맞죠. 그렇죠? 이걸 더 확장하면은 DDR5 관련주라고 시장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한 군데를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DDR5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애들이 누구야? DDR5를 결국에는 물량이 늘어나면 후공정에서 누가 맡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양디지텍이나 뭐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의 강세 현상 속에서도 눈에 띄게 더 강세를 띄고 있는 거죠. 그렇죠? ISC도 아까 봤고, 뭐 데모 이런 데들 보면은 이제 소테마 중에 하나 우크라이나 재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시장에서 중심에는 조금 밀렸었지만 주간으로 보면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쵸? 건설에서는 지금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미지를 띄는 쪽이 그나마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거죠. 뭐 인디에프 이런 쪽이네요. 한미반도체, 아비코전자, 그쵸? 원래의 이 상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들어가서 소부장 라인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은 거꾸로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정배열 초입을 다시 만들어내놓고 빵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줬다. 무슨 사업하고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가. 쭉 밑으로 내려가도 뭐 TLB나 그 다음에 JLK, 인공지능 바이오 신규 상장주, 루니, 뷰노, JLK 이쪽 라인들.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의 움직임, 순환매, 그쵸? 최근에는 작은 종목까지 들썩들썩 한다고 했죠. 하이브, JYP, SM, YG, 퉁, 중간에 큐브, 퉁, 뒷단에 판타지오, 뭐 RBW, 퉁 이런 식으로 확산이 일어났고요. 원래 좋은 주식인 월덱스까지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주말 이렇게 탑30을 다시 한번 주간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전주의 주간을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 이번 주의 주간을 봤을 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 전전으로 생각해 보면 2차전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런 식으로 매개의 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에 관련돼서 이번 반도체를 눈에 띌 때 다운 사이클 사이에 이제 배경이 깔린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비중을 좀 올리거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여름을 이제 기회로 이용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취하는 그런 시기로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좋아,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좋아하는 건 본인의 성향인 것 같고요. 단 각각의 종목을 파악할 때 이제
특정 키워드가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DDR5의 비중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갔을 때 수혜를 가져갈 쪽들. 그쵸? 우리가 과거에 전에는 EUV 공정에 대한 미세화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몇몇 종목을 봤다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니까 그쪽에서 수혜를 얻어갈 쪽에 포커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다운 사이클이 끝나고 후공정에서 이제 물량을 많이 받으려면 캐파를 증설을 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후공정의 그쪽의 애들을 지금 포지션을 취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데이터만 보면은 이 플러스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권이나 아니면 미국의 나스닥 이런 라인들은 그 다음에 유럽의 독일 이런 라인들은 증시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데이터와 심리와 싸우는 5월달의 중반 이후였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게 심리 경기 침체에 대한 이미지랑 세린 메이에 대한 이미지랑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서 쭉 뒤를 15일 이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추이를 체크를 해보는데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가 지금의 이제 결과치인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변하는 거는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주간 상승률을 딱 보니까 자동차에서 반도체가 늘어났다. 반도체가 늘어났는데 내가 이쪽이 비어있다. 여름 구간을 잘 이용하자. 그랬을 때 뭐 수많은 반도체의 줄을 조금씩 골라낼 때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앞으로 만약에 메모리 쪽에 일을 하고 있으면 그쪽 안에서 늘어나는 기조냐, 기판 쪽에 일을 하고 있는 대덕전자나 TLB나 뭐 LB세미코 등등등 쭉 있는데 그런 애들이 뭐 DDR5가 늘어나면서 기판이 그쪽으로 변화를 했을 때 수혜를 가져갈 것이냐, DDR5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쪽에 부품을 많이 공급하는 애냐, 아니면 절체적으로 재고도 소진되고 그쪽에 물량을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낼 때 수혜를 받는 애들이냐, 이런 것들이 좀 가려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데이터대로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이제 연속성을 보였을 때는 맞고 틀리고가 이게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데이터대로 행동하는 거를 원칙으로 두고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급진할 때 그때는 조금 눈치를 좀 빠르게 채는 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대응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을 띄는 게 가장 알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는 이제 가치 베이스나 너무 이제 매매 베이스로 치우치다 보면은 시장의 이제 극점에 이르렀을 때 전략이 조금 달라지면은 그때 조금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항상 정중동 그리고 시장의 순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데이터가 어떤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정리. 반도체가 강했다. 반도체를 마이너스 효과를 보일 거는 국내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다. 그런 게에 대한 등락에 따라서 강력하게 움직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나스닥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또 끌고 와서 우리나라에 영향 주니까 그쪽 한번 체크하고 우리나라 한번 체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탑30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주중 주말 계속 만나는 이유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함이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수요일 주간 탑30 주중 유튜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